신은지, 윤소현, 이승석, 조승범, 장성익, 윤소연 학생은 지난 학기도 수업 들었던 학생 아닌가? 조승범. 그리고 수업 끝날 때 보면은 이 이름이 안 나가고 그대로 있던 친구들이 있던데 중간에 나는 출석 가지고 별로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손해니까 출석 부르고 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안 들어오면 돼요. 굳이 뭐 출석 일부러 하려고 막 해놓고 그냥 사라지고 그렇게 그럼 자기 양심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나랑 얘기 자주 하는 우리 김창희 학생은 오늘 왜 카메라 안 켰어? 얼굴이 너무 카메라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윤소연 학생 얼굴 한번 봐요. 얼굴 좀 켜기 어려워요? 카메라만 잠깐 뭐예요? 마이크만 켜봐요. 그러면은 있는지 확인. 들려요? 네, 들립니다. 카메라 켜기 어려운 상황이면 그래요. 이대욱 학생은 있어요, 거기? 네, 있습니다. 네, 오케이. 카메라, 뭐, 남자들은 세수 안 하고 해도 괜찮잖아요. 인물 잘생겼잖아요. 자,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여태까지 제 학생들이 합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대체로 보니까 좀 실력 없는 친구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 같이 스마트한 학생들은 별로 지원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100점 만점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60점만 맞으면 되니까 얼마든지 다 합격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공부만 준비만 하면은 그래서 조금 더 자신감 가져도 될 것 같아요. 나는 100점 만점이면 몰라도 양이 많기는 하지만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한 학기 동안 한 교과목에서 다 이걸 5과목을 뭐 문제도 풀어가면서 그건 조금 불가능한 건 맞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차피 또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죠? 방학 때도. 이 1권만 제 1권 시판 전 인허가 요 과목 요것만 지금 책이 없지 나머지는 책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미리 구할 필요는 없지만 책을 구해서 여름 방학 때 공부 좀 하면은 충분히 다 합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교과 커리큘럼 다른 학교를 좀 쭉 보니까 연세대학교 그 원주 의공학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활발하게 하는데, 근데 거기는 해외 인허가 같은 경우는 아예 별도로 그 과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제1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험은 5과목에서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RA로서 역할을 할 때는 결국 기술 문서를 이제 작성할 줄 알고 허가 받는 게 그거니까 그 나머지는 뭐 GMP 같은 경우는 또 품질 관리나 그쪽에 품질 책임자나 그쪽 역할이 따로 사람이 있거든요. RA 역할은 주로 이제 제 1권 시판전 인허가 이게 가장 앞으로 2, 3주 동안 지금 중간고사 이전이 되나요? 그 이전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향후에 이쪽 일을 한다면은. 그리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걸 뭐 시험 치는 거는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그 시험을 치기는 그러니까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변별은 해야 되니까 홈워크를 하든지 해서 공부를 좀 더 하게끔 만드는 아이디어를 한번 내볼게요. 그걸 뭐 굳이 시험을 치고 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다 이런 좀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별도로 시험 준비할
하는데 이제 내가 조금 미리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봐준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보니까 이 의공학과들이 지금은 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에도 많이 이런저런 뭐 어, 전작과든지 뭐 의대에 있든지 많이 개설이 학과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근데 또 주로 보면은 이제 전문 학교에도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다 이런 과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쪽에서도 동시를 많이 이래 하는 것 같고 또 이쪽 아래 지금 업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 이제 직장인들도 많이 응시를 하는데 뭐 공부만 시험 치는 걸로 이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 유리하다 좀 이렇게 이걸 뭐 과목을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가면서 이 시험을 대응하는 그런 학교는 없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제 한 과목 우리도 어찌 보면은 내가 이걸 응용해서 이 자격증을 따도록 수업을 하는 것뿐이지 원래는 뭐 다들 보면은 제목 글을 덜하게 교과목 이름을 붙여서 한 분야만 이렇게 하잖아요. GMP만 하는 데도 있고 해외 하는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보니까 이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인정 이 코스로 해서 그런 여러 과목들을 쭉 이렇게 트랙으로 들으면은 다 뭐 그래 봐도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데도 있고 근데 뭐 여러분들은 지금 한 과목만 듣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후배들은 개설을 1, 2학기 해서 그래 다루면 아마 다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오늘 또 한번 달려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이어서 지난 시간에 그 했던 자료를 안 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의료기기법 뭐 개정 내용이라든지 그거랑 지금 파일이 한 덩어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 있고 오늘은 중간에 내가 파일을 두 개를 더 전해줘야 돼요. 하나는 요 챕터 3 요걸 끝내고 챕터 2를 끝내고 챕터 3가 이게 뭐냐면 의료기기 용어 관련된 되게 얇은 건데 요거 이어서 같이 하고 요 파일과 그 다음에 이 뭐지 문제집 핵심 문제집하고 파일 두 개를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채팅방 통해서 전달하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한 거 벌써 다 까먹었죠? 잠깐 리뷰하면서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할 텐데 빨리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의료기기 이 법에 대해서 이게 실체법이고 국내 공법이고 행정법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거 기억나죠? 이 페이지에서 헌법에서 이제 국민의 보건권, 법령에서 법률에서는 의료기기법 여기 이제 법령에서 다루고 있고 지금 의료기기법 이제 이 위계 체계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대통령 의료기기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이거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령 총리령 해서 이제 총리령이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 부령이 의료기기법 유통 및 판매 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그다음에 이제 고시훈령, 예규 이런 것들도 다 시험에 보니까 용어들도 나오고 뭐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고시에 대해서 32개인가요? 쭉 했었잖아요. 어력이기법은 이제 8장으로 이렇게 본문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고시 중에서도 이제 식약처 고시 32개 이 내용들 일일이 한 번씩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첫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여기 뭐 검사 필증이나 이런 것도 이제 허가, 신고,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다루고 취급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제조 품질 GMP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준 규격, 공통 기준 규격과 이제 개별 기준 규격 있고, 이 규격에서 또 이제 공통 기준 규격에서도 전기 기계적 안전에 관한 거, 전자파에 관한 공통 기준 규격,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 규격, 그다음에 안전성 시험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뭐 부작용, 그다음에 생산, 수출, 수입, 수리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광고 심의, 재심사, 재평가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임상 관련되는 규정, 추적 관리 이런 것들 쭉 해서 우리가 32가지 고시에 대해서 쭉 한번 봤었어요, 그렇죠? 쭉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체제에서 우리 식약처 여러분들 이제 업무를 할 때 이 조직들이 되게 좀 복잡해서 그걸 공부를 이렇게 했었는데, 식약처 이제 정확하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죠. 옛날에 식약청이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어서 처로 성격된 식약처장이야 이제 조직도가 나오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여기 식약처 아래에 이제 처장, 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몇 개죠? 국이 하나, 둘, 7개 국 중에 우리가 해당이 되는 게 의료기기 안전국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중요하다고 했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원래 이제 국립보건안전연구원인데 이제 식약처 확대 개편되면서 식약처 산하, 식약처 소속으로 되면서 이쪽에 이제 해당되는 부서, 여기에 6개 부서 가운데 의료기기 심사부가 우리 쪽에 해당이 되면서 의료기기 심사부에 이제 5개 과가 있는데, 거기에 첨단 의료기기과는 뭐 첨단 글자 붙은 놈들 취급하는 업무들, 심혈관 기기는 주로 이제 뭐 심혈관, 순환기 이런 쪽, 그리고 여기 뭐 방사선 영상의학과, 임상병리과 이런 쪽도 심혈관 기기과에서, 정형재활도 주로 글자 대충 보면은 이쪽에 속하는 게 다 보이고, 이게 좀 헷갈린다겠죠. 구강소화기 내과는 여기 뭐 안과, 이비인후과, 뭐 산부인과, 치과 이런 것도 다 구강소화기 내과에서 취급을 하는 이런 이제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디까지 했더라? 여기까지 하고 의료기기 위원회까지 했던 것 같은데, 위원회 이것도 식약처장이 이제 위원장이 돼서 5개 분과로 돼서 뭐 중요한 그런 뭐 정책 같은 거 협의하거나 또 뭐 이런 자기들 뭐 공청회 뭐 좀 추진을 법안이 되든지 규정이 되든지 뭐 이런 걸 추진을 할 때 이제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주관하는 의료기기 안전정보원, 이제 이 안전정보원이 사실 의료기기가 의료기기법 개정 이제 제정되면서 4개 1, 2, 3, 4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안 중요한 안 중요하다기보다 덜 중요한 1등급하고 2등급에서 이제 기술문서 안 다루는 그런 쪽에는 이제 이제 1등급은 우리가 보통 신고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등급에서 기술문서 안 다루는 거를 우리가 이제 승인 받는다고 하고, 그
그 다음에 이제 2등급에서 좀 중요한 것들, 이제 식약처에서 하는 거. 그게 이제 또 3등급, 4등급, 이거는 이제 허가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뒤에 가서 배우는데, 신고, 승인, 그다음에 허가. 근데 이제 승인과 관련되는, 신고와 관련되는 업무들은 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여러분들이 이 업무를 맡겨가지고 이쪽이랑 하게 되는데, 이제 기술 문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2등급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 기술 문서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를 심사하는 기관이 있고, 또 기술 문서 외에 문서 제출할 때 같이 그 제품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 성적서, 이거를 테스트를 하는 그런 시험 기관이 또 이렇게 지정이 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기술 문서를 심사하는 기관이 이렇게 7개가 있는데, 또 이게 좀 헷갈리죠. 이게 있다면은 기술 문서 심사 기관이고, 이거는 GMP, 품질관리, 제조 품질관리. 이 부분 한 번만 더 설명해 줄게요. 이게 계속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의료기기 사업을 하려면은 이제 제조업, 의료기기 제조를 하겠다라는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제조업 허가를 받는 게 이 품질관리 이쪽이라고 보면 돼요. GMP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규정, 이걸 이제 우리가 이 GMP 요 산업기술시험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그다음에 뭐 건설, TUB 이렇게 있는데, 주로 위에 3개,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위에 2개 쪽에, 그 중에 이제 가장 옛날에 주로 업무를 담당했던 데가 산업기술시험원에 여기서 많은데, 여기서 이제 GMP는 우리가 한 교과목이 따로, 책이 한 권이 따로 있죠. 그 뒤에 가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이 GMP 관련 되는 거는 이제 뭐 이게 되게 복잡한데, 그건 또 그 뒤에 가서 배우는데,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도 또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울 텐데, 이 제조업 허가 신청을 할 때는 제조 허가도 같이 하는데, 제조 허가는 이제 챕터 4에서 배울 거예요. 제조 허가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어떤 품목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엑스레이 관련 장비들을 내가 제조를 하겠다. 한 품목류를 지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조업 허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2개 허가를 받는 거죠. 제조업 허가와 그건 GMP. 제조 허가는 이제 품목 허가를 받은 어떤 제품에 대해서 기술 심사하고 뭐 해서 품목 허가를 받은 거에 대한 제조 허가를 또 받아요. 그건 뒤에 가서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품질 관리, 여기서는 이제 제조업 허가 관련되는 이 GMP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에 대한 심사기관이 6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술 문서 심사기관이 이렇게 7개 있는데, 앞에 그 5개 중에 4개는 여기도 들어가요. 기술 문서 심사기관에도 들어가요. 그 TUV는 이게 원래는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우리도 이쪽에 일본 이야기했잖아요. 일본 수출하는 제품은 여기 GMP 허가를 관리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엄청 되게 까다롭던데, 이게 이제 외국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쪽에 기술문서 심사기관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이 GMP 이 5개 중에 4개, 6개 중에 이 4개 같이 밑에 TUV 똑같죠. TUV 코리아. 하여튼 뭐 TUV 2개 빼고 나머지는 기술문서 심사도 같이 해요. 기술문서 심사를 해가지고 서류를 넣을 때는 기술 그 제품에 대한 테스트 성적서도 같이 앞에 지정기관에서 테스트를 한 그 성적서를 같이, 그 성적서라는 것은 우리 앞에 배웠던 고시에 따라서 공통규격, 개별규격, 거기에 따라서 성적서 나오는 거 보면 뭐 페이지가 엄청 막
뭐 되게 두꺼워요. 100페이지 넘게 이렇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테스트한 뭐 전자파의 뭐 기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세프티 테스트 결과들이 쫙 리포트로 해가 나와요. 그거랑 이 기술 문서 심사 기관에 그거랑 같이 집어넣어요. 같이 집어넣어서 이제 심사를 받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어떤 품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거고, 그럼 그 품목에 대해서 허가 받은 걸로 이제 제조 허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시험이 없는 경우는 그렇고, 이제 임상 시험이 있는 경우는 이제 요거는 또 좀 다른 그 비임상 시험 실시 기관에서 요거는 이제 뒤에 비임상 시험하고 또 다른 개념. 보통 이제 이제 생물학적인 안전,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임상 시험은 병원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보면은 앞에 있는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 그대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이 아니잖아요. 뒤에 가서 임상시험, 오늘 뒤에 할 임상시험 기관은 이제 모든 우리나라의 병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임상은 임상처럼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제품이 이제 인체에 닿는 부분이나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임상 시험까지는 필요 없고 그걸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생체 이제 몸에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물학적인 안전성 이런 거를 이제 다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런 데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품질 앞에서 이야기했던 GMP 또 이제 의료기기법에서 이제 그 품질 책임자가 사실상 이 GMP 이거에 대한 책임자가 돼요. 그 책임자 교육을 또 하는 게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임상 먼저 갔다가 볼까요? 잠깐만요. 이게 안 나오나? 임상시험 기간이 앞에 지나갔나? 어디 이쪽부터 안 나오나? 우리나라 거의 모든 대학병원들이 다 임상시험 기관이에요. 앞에서 나오나?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 지나갔네. 여기 같으네. 여기 있네. 자, 이게 임상시험 위에 여기는 기술문서 심사기관 밑에 임상시험 이거는 조금 바뀌어요. 해마다 이게 보니까 2020년 1월 기준 169개소 14개소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모두 가능한 임상시험은 의료기기 말고 이제 제약회사에서 약 같은 것도 임상시험하는 거 둘 다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155개 2020년 1월 기준. 여기 보면은 서울대학교 뭐 치과병원 뭐 이런 여러 모든 병원들 우리 대학만 하더라도 뭐 강동 경희대 보는 병원도 있지만 이 강동 경희대 한방병원도 있고 각 대학 뭐 이대도 뭐 아마 병원이 여기 말고도 또 있을 거예요. 원주 세브란스도 원주도 있지만 또 신천도 있고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69개 기관 이쪽에 모든 좀 큰 병원들은 다 이제 임상 시험, 의료기기, 의약품 임상 시험 기관들이 얘기를 하면 돼요. 아까 비임상이라는 거는 이제 병원이 아니고 이제 생체 적합성, 몸에 닿는 어떤 부분들 이런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별로 안 중요한 기타 기관들은 뭐 보건복지부 여러분들 뭐 식약처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잖아요. 복지부 소속 기관이고 식약처.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거는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에게는 안 중요하지만 여기서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병원들이 돈을 버느냐. 뭐 여러분들 직장 들어가면은 그 건강보험료 보험료를 얼만큼 많이 내는지 이게 돈과 관련되는 거를 다루는 어떤 품목, 어떤 시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급여로 산정을 해서 이게 비급여다, 급여도 일반이다, 뭐 일반 급여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거를 다
보험료를 산정을 하는 기관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지? 의료자원관리 업무 절차를 뭔지 잘 모르겠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신의료기술 관련되는 부분들 뭐 어떤 걸 면제해주고 어떤 거는 뭐 어떻게 그런 걸 기준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되는 쪽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옛날에는 여기 과제 많이 하면서 우리 옛날에 과제도 여기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뭘 하는지 뭐 자기들끼리 뭐 나눠 가지고 뭐 옛날에는 과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안 하고 여기 업무를 난 읽어볼게요. 여기 보건산업과 관련해 정책 개발 및 정보 제공, 보건산업체 역량 강화, 보건의료기술 R&D 지원, 정부 사업 수익 등의 업무를 과제는 여전히 하고 있는 구체적인 의료기기 산업 분석 보고서 발간, 의료기기 중개 임상 시험 지원 센터 지정,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테스트 센터 지정, 의료기기 산업 특성화 대학원 지원 이런 업무구나. 우리 학과도 지금 시각체에서는 그 석박사 과정으로 이렇게 이제 민호가 이런 RA 담당 인력 배출하는 쪽 신청할까 말까 하다가 다들 귀찮아서 안 하는 그런 거 되겠어.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산업협회하고 뭐 의료기기 공업협동조합 이런 기관들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고요. 뭐 의료기기 공업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모든 의료기기 업체들이 다 여기 다 가입을 해요. 그냥 정부 여기 소속으로는 돼 있는데 그냥 개인 민간 업체들이에요. 회비만 그냥 엄청 뜯어가요. 뜯어가서 주로 이제 뭐 해외 이제 전시회 할 때 아랍 헬스 뭐 독일 메디카 이런 전시회 할 때 이제 공동관 한국관 이렇게 구성해서 할 때 이제 좀 지원 좀 해주고 뭐 거기서 별 같은 영향가는 없지만 그런 기관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돼요. 일단 이렇게 덮고 문제 풀기 전에 오늘 용어 관련된 챕터 3 그 책을 먼저 하고 설명을 하고 나눠줄게요. 자, 기본 용어가 있고, 이제, 인허가 관련 용어가 있는데, 기본 용어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제목에서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조금 설명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인허가 그쪽에도 나올 텐데, 동등 제품이다. 이건 되게 중요한 용어인데, 여기 나와있지. 뭐 수입업체, 수리업체, 뭐 수입품, 뭐 그냥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그냥 읽어보면은 그대로 용어라는 게 그냥 아무, 임상시험, 임성시험, 기관, 뭐 진료심장, 충격기 그냥 말 그대로예요. 전부 다. 그 동등 제품하고 그거는 여기 뒤에 가서 설명을 여기 나올 텐데. 동일 제품. 이거는 다음 챕터에서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동일 제품. 동등 제품 여기 안 나오나? 새로운 제품 여기도 나오네. 동등 제품. 그래. 뒤에 요거는 오늘 지금 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용어 이건 되게 바로 보면서 바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18개 요거에 대해서 뒤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좀 많이 헷갈려요. 우선 동일 제품이다. 이거는 헷갈려서 시험도 많이 나오지만 계속 새로운 제품이다. 개량 제품이다. 동등 제품이다. 헷갈리죠. 그죠? 이게 뭐 요번에 여기 용어에서 다 배울 필요는 없고 뒤에 다음 챕터에서 계속 반복해서 깊이 다 계속 다루니까 그냥 대략 용어들 기본적인 거 이해만 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바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것만 외우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조국, 제조사 품목명이 동일한 의료기기 중 지금부터 이 말이 이제 가는 사용 목적, 사용 방법, 제조 방법 및 원재료가 동일한 것으로 동일한 것이 이게 동일 제품. 그런데 색상, 치수 등의 차이가 있거나 구성 부분품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일련의 모델. 자, 우리도 이제 이거 가지고 막 우기기도 하고 막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회사 제품으로 하면은 덱사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 장비가 있는데 이제 전신을 측정하는 2m 60cm 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스캐닝 길이는 짧지만 2m짜리 힙하고 스파인을 스캔하는 장비 모든 게 이제 다 똑같아요. 같은 엑스레이 제너레이터의 엑스레이 디텍터의 다 스캐닝 영역만 달라요. 물론 뭐 소프트웨어는 좀 다르겠죠. 좀 더 길게 스캔하고. 자, 이런 거를 이제 동일 제품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은 동일 제품이 되면은 그냥 허가를 따로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묶어서 같이 동시에 받아요. 하나 뭐 제품이 2개다 그러면은 짧은 거와 긴 거 허가를 하나 받는다는 거는 시험하고 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문서 작성해도 피곤한데 동일 제품군은 그냥 사진만 한 장 더 넣는 그런 정도 수고만 하면 되니까 이쪽으로 우겨가지고 각 회사에서 모델이 좀 다양하면 동일 제품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경우에 허가를 좀 간편하게 한 덩어리로 묶어서 받고 싶어서 아니면 허가 하나 받아 놓고 난 다음에 이걸 그러면은 뒤에 아까 용어 나왔죠? 새로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뒤에 새로운 제품인지 개량 제품인지 또 동등 제품 뒤에 설명하고 새로운 제품이야 말 그대로 뭐 완전히 다 새롭죠. 그리고 여기 본대로 이미 허가 인정받은 의료기기와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이제 원재료 등이 동등하지 아니한 완전히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새로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뭐 문제가 없죠. 새로운 제품. 그 다음에 이제 개량 제품. 개량 제품은 또 뭐고, 또 동일 제품은 또 뭐고, 현재 이제 새로운 제품, 완전히 새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허가를 좀 생략하고 그런 목적에서 자 개량 제품을 한번 볼게요. 이미 허가 인정받은 의료기기와 이제 앞에서 이제 그 동일 제품은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원재료 이제 이것도 다 동등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성능이 그러니까 성능이 동등하지 않은 거. 자, 어떤 제품이 있는데 출력이 똑같은 제품이에요. 출력이 더 세면은 이제 개량 제품. 원리나 목적은 자, 피부 치료를 하는 뭐 고주파 치료기가 있다. 똑같은 제품인데 사용 목적도 똑같아. 작용 원리도 고주파 똑같아. 원재료도 다 똑같아. 근데 성능이 출력이 더 세다, 더 높다. 이게 이제 개량 제품이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시험 규격하고 사용 방법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성능이 출력 같은 경우 어떤 뭐 이게 출력에 따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고주파다 그러면 가정에서 쓰는 거는 뭐 1W, 1, 2W 이렇게 하면은 샵에서 쓰는 거는 뭐 10W씩
병원에 쓰는 거는 뭐 그 이상 또 그거에 따라서 아예 시험 규격, 사용 방법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량 제품이고 새로운 제품 앞에서 얘기했듯이 완전히 다른 거죠. 사용 목적, 원리 뭐 이런 거가 이제 원재료 이게 동일하면서 성능이 다르다. 그러면은 계량 제품이고 이게 완전히 다 다르면은 새로운 제품이고 앞에서 동일 제품은 뭐라고요? 동일 제품은 사용 목적, 사용 방법, 제조 방법, 원재료가 동일한 것으로 색상, 치수, 우리 그거 이야기했잖아요. 그 덱사 장비, 짧은 게 있고 전신을 측정하는 게 이렇게 치수가 좀 차이 나고 뭐 부품이 일부 아주 뭐 바퀴가 뭐 2개 더 달린다든지 뭐 아주 그런 거의 잘 인정 안 해주려고 해요. 시각처에서는 이왕이면은 그래서 안에 뭐 전기전자 부분이 예를 들면 뭐 안에 들어가는 뭐 보드라든지 뭐 모터라든지 뭐 이런 게 사양이 바뀌어지거나 하면은 다 이게는 계량 제품이다. 그렇게 성능이 달라지면은 계량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동일 제품은 다 똑같고 아주 마이너한 부분만 치수 정도만 뭐 색상 정도만 아주 이런 것만 다른 거를 이제 동일 제품. 그래서 허가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그냥 2개, 3개 제품도 하나만 한 번에 받아버린다라는 그 조금 이해가 됐죠. 동등 제품은 좀 까다로워서 뒤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지금 해요. 그냥 이거랑 개념이 있을 때. 자, 동등 제품이 뒤에 가서 계속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 용어가 이거는 많이 해보면은 백그라운드 설명을 먼저 조금 할게요. 이 동등 제품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의료기기를 하나 개발했어요. 여기 이선빈, 윤소연 여기 왜 얼굴이 안 나와요? 윤소연은 아까 안 나왔지. 최성훈, 신은지, 조승범, 배상욱이 이제 도망간 친구예요? 아니면 끊어놓은 거예요? 이 신은지, 조승범, 배상훈, 유희진 있어요, 자리에? 있으면 마이크 한번 켜봐요. 신은지, 조승범, 네. 네, 조승범, 배상훈, 유희진 있어요? 조승범, 배상훈, 유희진 여기 네, 있습니다. 조승범, 유희진 또 있어요? 네, 채팅방을 어떻게 열지 여기서? 공유할 때는 채팅방이 안 열어지는 것 같은데. 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했어요. 새로운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하면 이제 임상 시험을 하던 신호력이 형태로 이렇게 허가를 받던 막 되게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2번째, 3번째 이게 뒤에 받는 사람들은 그냥 앞에 동등 제품이 있다 해가지고 임상 시험을 안 하고 그냥 쉽게 받아버려요. 너무 좀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처음 뭐든지 하는 사람이 오히려 진입 장벽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 처음에 하는 사람이 임상 시험을 하면 2번째, 3번째도 임상 시험하고 어렵게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 한번 받아버리면 그 제품이 있다 그러면 뒤에는 받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동등 제품이다라는 게 기존에 누가 이미 받아놓은 게 있느냐 그러면은 뒤에 사람들이 너무 받기가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떤 제품이 있다. 그럼 여러분 회사에서 만든 제품, 허가 받은 제품이 아니라도 다른 회사에서
아니면은 다른 국가에 심지어 그 제품이 동등한 게 있다라면은 그냥 그걸 첨부를 해가지고 만약에 동등한 게 없다면은 이제 SCI 논문에서 그 제품을 뭐 기술을 활용한 그걸 가지고 또 증명을 해가지고 이 허가를 받게 돼요. 우리도 이렇게 해서 FDA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동등 제품 자기 제품 말고 타 국가까지 타사 보통은 이제 자기 국가의 FDA다 그러면은 FDA에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그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 제품과 이미 유사한 거가 허가를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쉽게 그냥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원재료, 심지어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성능까지도 시험 규격, 사용 방법 이게 전부 다 동등해야 된다는 거. 다 동등하면은 체외 진단용은 다르죠.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라는 거는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검사하는 거라든지 진단 시약 그죠? 그런 임신 여부 하는 그런 거라든지 키트라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원재료, 성능이 동등한 경우. 자, 위에 계량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기 보면은 위에 쪽에는 성능, 시험 규격 이게 있는데 밑에 여기에는 이제 계량 제품. 사용 목적, 작용 원리는 동등하나? 자, 여기 보면은 나도 헷갈리네. 자, 계량 제품 아까 우리가 새로운 제품은 완전히 그냥 새로운 거죠. 모든 게 다 다른 게 새로운 제품이고 동일한 제품은 맨 위에 동일 제품은 그냥 마이너한 거 뭐 치수 정도, 뭐 재료 정도, 색상 정도 그런 게 동일 제품이고 그죠? 계량 제품은 원리, 재료는 동등한데 성능이 동등하지 않은 거. 근데 체외 진단용은 이제 다르다. 조금 다 이제 보면은 의료 사용 목적 원리는 위에는 이제 동등하나 이제 계량 제품인데 위에는 계량 제품 원재료도 동등한데 반해서 이제 체외 진단기는 원재료 또는 성능이 동등하지 않는 것. 계량 제품은 성능이 동등하지 않는 건데 체외 이쪽은 이제 원재료 또는 성능이 동등하지 않은 것. 동등 제품은 아까 뭐라고 했죠? 동등 제품은 성능까지도 동등한 거. 체외 진단 쪽에는 이제 여기는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원재료, 성능이 동등한 데기는 이제 시험 규격, 사용 방법 이런 건 없죠. 자, 기본적으로 동일 제품군, 새로운 제품, 계량 제품, 동등 제품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자, 시간이 어느 정도 됐지? 자, 조금 더 앞에 이제 안 본 거 다시 일회용. 자, 이것도 시험 자료 나오는 거 잘 보여. 한 환자에게 한 번 사용할 목적. 여기 인허가 관련 용어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세하게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목적 또는 한 번의 시술 과정에서 한 환자에게 한 번 수술할 때 예를 들면 뭐 트로카 같은 거, 복강경 수술할 때 이게 꽂아서 이런 거, 이것도 이제 일회용 의료기기.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는 한 번의 검사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임산 진단 키트든 한 번 진단 키트 한 번 검사 과정에서 하는 거고 이쪽은 일반적으로 그냥 의료기기가 일회용이다라는 거는 시술 과정에 한 번 한다 이런 조합은
예를 들어서 피부 치료기인데 이게 뭐 초음파도 있고 저주파도 있고 뭐 고주파도 있고 뭐 온열도 있다. 이걸 이제 같이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서 복합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 이런 거를 종합 의료기기라고 하고 한벌 구성 이건 의료기기는 두 가지인데 뭐 필요상 이제 포장할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멜등급 가운데 주사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를 같이 패키지를 못 묶어서 이렇게 포장 단위에서 하나로 묶는 걸 한벌 구성 의료기기라고 뭐 첨단 의료기기 한번 읽어볼게요. 정의 융복합 의료기기를 포함하여 바이오기술, 정보기술, 나노기술, 로봇기술, 의료기술 등 혁신적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의료기기를 말한다. 부분품은 말로 본체 우수하게 필요한 부분이고 시험 규격, 뭐 개별 규격, 공통 규격 이야기했잖아요. 품목, 품목류 이거는 말 그대로고 그다음에 동일 제품군 했고 자 일회용 의료기기도 학교에 했죠. 이거 안 했나? 다시 돌아왔나? 어떻게? 이렇게. 자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자 읽어볼게요. 인체에서 유래한 시료를 이게 이제 코로나 같은 코로 막 쑤셔가지고 이렇게 시료 채취하잖아요. 그럼 검체로 하여 검체 중의 물질을 검사하여 질병 진단, 내후 관찰, 혈액 또는 조직 적합성 판단 등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체외에서 사용되는 시약을 말한다. 다만 실험실에서 조제하는 시약은 제외한다. 사용기간, 유효기간 말 그대로고 국제표준화 기술문서 뒤에 가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인체 속에서 유지되는 거 단계별 심사 잘 봐요. 단계별 이거는 나도 한 번도 여태까지 이런 제품 허가를 받은 적은 없는데 개발 과정에서 다 개발하고 제품 만들어 놓고 심사받는 게 아니라 이제 상당히 새로운 개념이 복잡한 나도 한 번도 이건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개발 단계별로 이렇게 기술 문서 이런 걸 신청할 때 신청을 해놓고 단계 심사를 받는 그런 걸 이제 단계별 심사. 체외 진단용 분석기 동일 제품군 제조국 제휴사 품목용 사용 목적 측정을 제조 방법 기술적 사용 일련의 모델 구성된 제품군을 말한다. 자 이렇게 파일을 내가 넘겨줄게요. 배상훈, 유지진이 채팅방에 이렇게 나와 있네. 이게 왜 공유할 때는 채팅방이 안 되네. 그렇죠? 글 뜯기 시작하지. 자, 조금 전에 챕터 3 용어에 관련된 거 파일 들어갔죠? 그 다음에 지금 같이 띄우면서 미리 같이 보내드릴게요. 핵심 문제 시판전 인허가 시판전
1-3은 네. 용어 관련되는 것도 여기 조금 전에 보낸 18년 인허가 1-2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우리 김민주 학생 파일 2개 들어왔어요. 왔으면 고개 끄덕. 이렇게. 자, 지금 다시 얼굴 없는 친구들, 자, 이거 카메라 최성훈, 장성희, 신은지, 윤소연, 배상훈, 유희진. 자, 다시 이 카메라를 킬 수 있는 사람은 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채팅방에 1번을 쳐주세요. 1번. 유희진, 윤소연, 최성훈, 배상훈, 신은지 학생. 신은지 학생, 지금 있으면 마이크 켜거나 1번 쳐주세요. 아니면 결석 처리합니다. 출석자 거의 안 부르지만 이렇게 한번 걸리면 안 좋아요. 신은지 학생 지금 있어요? 없죠? 신은지 학생 없죠? 자, 마지막 한 번 더 신은지 학생 지금 없죠? 아니요, 있습니다. 대답을 빨리 안 해요. 아,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5번 문제까지 풀었죠. 어려기기법 개정 내용 순서 좀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좀 어려운 거 해서 여기까지였죠. 자, 지난 시간에 또 이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배운 부분들 어려기기 법령의 특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현행법의 형식적 어려기기와 관련된 최상위법은 헌법이다. 헌법이에요. 어려기기법은 국내 공법이며 실체적인 행정법의 성격을 갖는다. 총리령으로서 어려기기법 시행 규칙이 있다. 어려기기법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합하여 어려기기 법령이라 칭한다.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규의 성격을 가진다. 헌법은 법령 최고의 규범이며 현행법의 형식적 어려기기와 관련된 최상위법은 어려기기법이다. 이 어려기기법은 여기 밑에 잠깐만 안 나오고 아까 책에서 그 헌법이 맨 아까 피라미드 그렇게 보면 헌법이 맨 위에 있고 법령 거기에서 이제 법률로서 어려기기법 밑에 대통령령이 어려기기법 시행령 그다음에 이제 부령, 총리령, 고시훈령, 애교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밑에 자 다음 중 보기의 A사가 검사 필증의 발행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참고해야 할 관련 고시를 옳은 것은 여러 가지 32개 시각적 고시 우리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판매업자인 A사는 비의료기관으로부터 중고의료기를 구매하여 시의료기관에 임대하기 위하여 준수사항에 따라 검사하고 출고 전 검사 필증을 해당 의료기계의 매장에 부착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거는 고시 어디에 해당되는지 지금 말 끝에 우리 회사 관련되는 거 설명을 좀 정보장비 이야기해 줬죠. 검사 필증에 관련된 거는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그래서 고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의료기기 다음 보기 중 의료기기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을 옳은 것은 의료기기의 품목 분류의 기준은 의료기기의 성능 발휘와 사용 목적 달성이 주된 기능이다. 맞아요. 의료기기는 크게 기구, 기계, 의료용품, 체외진단용 시약 등 3개 대분류로 구분된다. 3개로 분류가 됐나요? 4개 아니에요? 4개면 1개가 뭐였죠? 의료기기 등급 분류의 기준은 의료기기 사용 목적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르면 4개의 등급으로 분류된다. 등급 분류 기준이 맞아요. 사용 목적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다른다. 맞아요? 권리죠. 이 고시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 1번 기억 리얼은 맞는데 기억 니언 디귿은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자, 의료기기는 기구, 기계, 의료용품, 치과재료, 체외진단용 시약 이렇게 이제 4가지로 대분류로 나눠졌다. 그 다음에 디귿에 이게 좀 헷갈리는데 등급 분류의 기준. 자, 의료기기에 등급 분류할 때는 사용 목적과 인체에 미치는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공중보건에 미치는 것도 우리 배운 것 같은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체외진단용은 바깥이니까 인체에 미치는 게 아니고 체외진단용은 등급 기준이 사용 목적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르고 의료기기는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까다롭다고 했던 거. 심사부 5개 중에 업무 옳지 않은 것. 첨단 의료기기과는 신개발 의료기기의 기술 문서 심사 등 허가 지원. 맞아요. 심혈관 기기과는 산부인과 의료기기의 기술 문서 심사. 산부인과가 심혈관 기기과에서 했어요. 정형재활기기과, 정형재활용 의료기기의 기준 규격 설정 및 운영 지원. 구강소화기기과는 비뇨기과, 산부인과 이런 게 전부 다 어디서 했어요? 체외진단기기과는 체외진단 관련. 자, 심혈관 기기과는 이렇게 심혈관 기기, 순환계 포함, 심장외과, 호흡기내과, 마취과, 방사선과 영상의학과, 임상병리학과 이렇게 구강소화기과가 구강소화기용 의료기기인 소화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치과 전부 다 이게 구강소화기기과에서 다르죠. 틀린 게 2번. 자, 다음 보기에 관로안에 들어갈 내용. 자, 일회용 의료기기가 뭐라고요? 일회용 의료기기란 한 환자에게 한 번 사용할 목적 또는 한 번의 어떤 과정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할 목적인 의료기기를 말한다. 다만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한 번의 무슨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인 경우를 말한다. 자, 앞에 거는 시술 과정, 의료 일회용은 한 번의 시술 과정, 체외진단용은 한 번의 검사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인 경우다. 자, 다음 의료기기 법령 중 관로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자, 법률은
의료기기의 정의 등 기본 골격 구성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의료기기위원회 업무의 위임 등은 뭐예요? 그 다음에 제출 서류 등 기술적인 사항과 서식 등은 어디에서 지급을 하죠? 그 다음에 부령에서는 리베이터, 허용, 범위 등. 하나는 대통령이고 하나는 총리령이죠. 자, 대통령령은 시행령, 총리령은 시행규칙, 부령은 규칙. 자, 관란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뭐뭐시란, 뭐뭐란 제조 허가 신청 전에 허가에 필요한 기술 문서 등의 심사 자료에 대하여 미리 제품 개발 단계별로 나누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조금 전에 한 거죠. 그 다음에 니어는 신개발 의료기기, 기타 식약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가 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자, 위에 거는 단계별 심사란 제조 허가 신청 전에 허가에 필요한 기술 문서 등의 심사 자료에 대해 미리 제품 개발 단계별로 나눠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첨단 의료기기, 신개발 의료기기, 기타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심사는 첨단 의료기기, 신개발 의료기기, 기타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 이런 식으로 이제 단답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좀 까다로워 보이죠. 자, 대략 오늘 새로 챕터 4 들어가기에는 좀 시간이 좀 어중간한 것 같은데 다음 시간부터가 이제 조금 여태까지는 주로 이제 백그라운드 설명을 쭉 이제 했고 다음 주부터는 실제로 이제 좀 중요해요. 뭐 여태까지 안 중요했다고 해서 그렇겠지만 실제로 이제부터 중간고사 치기 전까지는 조금 집중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너무 나도 한 10분 남았네요. 이런 수업을 하니까 참 갑갑한데 대학에서 또 4학년 학생을 상대로 이게 취업이 잘 되면 여러분들도 시험 안 칠 거 아니에요. 그죠?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이런 것도 그러면 얼굴은 오늘 강다영 학생은 왜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백그라운드는 저 지금 밖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 책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권이 여러분들이 좀 계속 전환 한번 해서 좀 푸시를 한번 해봐요. 그렇다고 빨리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번 학기에도 이 책이 제공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계속 스캔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나머지는 다 팔아요. 책.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살 돈을 좀 모아요. 모아서 책을 구입을 해야지 좀 진도가 쭉쭉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 수업 시간에 이것도 뭐 과목 자체가 이 자격증을 따는
시험 과목으로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나도 힘들어요. 솔직히 이게 막 좀 재밌는 얘기도 하고 학문으로 다뤄야 되는데 이 대학교 4학년 학생을 상대로 문제지나 풀고 있고 뭐 이런 걸 설명이야 그래도 좀 괜찮은데 문제지까지 풀면서 하니까 조금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이런 수업 해보죠. 이런 수업 해본 적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왕이면은 그냥 공부하는 거 자격증 취업 다른 분야로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직장을 한 직장에서 그렇게 오래 우리가 보통 채용할 때 이제 직장 자주 옮기는 사람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좀 왜냐하면 자주 옮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계속 자주 옮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5년, 7년 한 직장에 이래 있으면은 되게 좀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 직장을 들어가면은 여러분들도 가급적 최소 3년, 한 7년 정도 이래 있으면은 참 엉덩이가 무겁다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아래 이쪽은 신입을 뽑아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자격증이 있다 해도 이제 어쨌든 들어가서 많이 배우고 해야 되는데 신입을 뽑아 놓으면은 한 1년, 2년, 사실 한 3년 지나면은 이제 베테랑이 돼요, 여러분. 몸값이 올라가니까 같은 직장에 있으면은 그 월급을 잘 안 올려줘요, 솔직히. 올려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다른 데를 옮기면은 자격증도 있고 어떤 곳에서 이제 한 3년 트레이닝 받고 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기술 문서 해외 것까지도 이렇게 작성할 능력이 다 되고 나면은 이제 다른 데 옮겨서 몸값을 많이 올리게 되죠. 그리고 또 처음에는 좀 다른 부서에 있다 하더라도 또 보면은 이쪽 이제 퇴근하고 이런 공부를 또 해서 이 자격증을 또 따서 이쪽 업무를 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뭐 다른 직장을 가더라도 또 나중에 직장을 옮기면서 이런 업무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의료기기 회사들이 뭐 그래 좋은 데가 많이 미국과 달리 없다 보니까 이제 여기 경희대 생체공학과 졸업하면 학벌이 이제 높은 편에 속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뭐 그런 데 안 가고 삼성전자만 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자격증이 없어도 이런 쪽 업무를 회사에서 시키고 싶어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좀 아직 뭐 제대로 이제 배우지도 않았지만 머리를 좀 써야 되는 쪽이잖아요. 또 문서를 작성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 지적 수준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직업을 가지기에는 아마 최소 가장 좀 훌륭한 가장 높은 급의 지적 수준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왕 수업 듣는 거, 이 수업 아까 뭐 출석 나 이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뭐 인생 하루하루 다 소중한데 시간 뭐 그렇게 안 들어와도 나는 관계 없어요 전혀. 괜히 자기 양심 팔고 할 필요 없고 이왕 이 수업 듣는 거 자격증을 뭐 바로 따든 아니면 나중에 직장을 옮기면서 또 직업이 여러분들 하던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이 수업 들었는 계기로 나중에라도 이걸 따서 그쪽 분야로 또 가고 싶다. 이쪽은 여전히 많은 인력이 필요는 하지만 신입들은 안 뽑는다는 거. 신입을 뽑더라도 이제 가급적이면은 앞으로 좀 잠재력이 있어서 회사에서 키워가지고 계속 갈 만한 그러려면은 이제 좀 다른 직장에 있다가 옮기더라도 좀 엉덩이 무겁게 한 몇 년 정도 있다가 옮기고 또 있는 동안에도 뭐 시간이 혹시 되면은 공부를 꾸준하게 그냥 해서 자격증 필요한 여러분들이 시간 여유가 될 때 언제든지 자격증을 땄어요. 따놓으면은 나중에 뭐 지금도 어렵다고 하지만 또 한 번만에 꼭 합격할 필요 없잖아요. 참 그거 7월 달 하고 발표는 났더라고요. 원래 2번 시험 치는 거.
그 안전정보원터가 아마 나올 거예요. 뭐 나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또 올해 시험을 치든 뭐 내년에 치든 언제 치든 여러분들이 이쪽 나중에 직장 다니다가도 이쪽 분야에 일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이게 자격증에 이제 귀한 게 갈수록 해소 가치가 높아질지 뭐 또 막 남발해가지고 다 합격시켜서 또 뭐 별로 의미 없이 그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는 이제 공업계 고등학교를 나왔다 했잖아요. 이제 기능인 양성소 같은 진짜 그 올림픽 기능 올림픽 경기대회 가서 금메달 따고 내가 나온 학교가 지금 마이스트고 그거가 되게 유명한 그런 쪽 학교인데, 나는 이제 그런 쪽에 실기 자격증도 있고 또 이제 대학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건설기계나 자격증들을 내가 뭐 기계 설계 제도 이런 자격증들을 이제 가지고, 그때는 이제 돈 맡겨 놓으면 이제 돈이 나오고, 군대 있을 때도 심지어 자격증 맡겨가 돈 받고도 했는데, 그런 자격증들은 너무 조금 막 남발이 돼서 자격증 중에서도 이제 높은 급들이 있거든요. 아주 그게 뭐지 기술사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맡기면 돈도 많이 받겠는데, 어쨌든 뭐 자격증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남발이 돼 버리면은 귀하지 않게 되니까 맡겼을 때 돈도 많이 못 받고 별로 뭐 그렇게 의미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귀할 때는 우리는 이제 그 당시에 대학 때 이제 자격증 그 따서 맡기면은 오래전인데도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30만 원을 받았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격증을 따고 있는데, 자격증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사실 희소 가치가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희소 가치가 높은 편에 속하니까 20%대 합격률을 유지하는 거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아직은 배출 그러니까 자격증 가진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앞으로 뭐 10년 후가 되면 또 해마다 2번씩 치니까 많이 합격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은 나중에 되면은 이것도 아마 희소성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된 지도 지금 뭐 불과 지금 1, 2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지금 괜찮을 테니, 옛날에 막 많이 배출하고 그때는 그 합격할 때는 아마 그때 시약시 공인 인정이 아니었을 테고, 지금은 이제 시약시 공인 인정이 돼서 20% 합격률 유지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거예요. 합격 뭐 99%다 합격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취업하기는 되게 쉬운 거는 맞아요. 지금은 신입은 나는 내가 늘 채용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신입은 이제 다들 이쪽을 하고 싶어 하지만 안 뽑아요. 왜? 한 3년을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시켜놓으면 다른 데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 개념 다 가지고 있고 조금만 배우면은 많이 이제 보조 역할로서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커요. 그래서 이왕이면 수업 듣는 거 우리 뭐 출석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좀 서로 간에 비참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난 출석 안 불러요 기본적으로. 출석 뭐 할 거 말고 그런 거 할 정도로 내 강의 시간이 이게 가치가 없다면은 수업 들을 필요 없어요. 전혀. 그래서 양 듣는 거 한 학기 동안 자격증을 꼭 따도록 하세요. 뭐 시간 이게 10년 후에 필요할지 뭐 언제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정도의 열정과 그런 지적 수준이면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어요. 나는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울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또 한 번만에 합격해야 되는 건 꼭 아니잖아요, 그죠? 한 번 하고 또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시험 잘 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것도 열심히 하면은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100점 만점을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맞춰지 했는데 60점만 맞는데 60점이야 뭐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15분 다 됐네. 만날 너무 조급하게 막 뭐 시간에 쫓기면서 이거 뭐 대학 강의가 아니고 뭐 너무 좀 그랬는데, 이런 좀 이렇게 이야기 좋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주말 시간 잘 보내고 이어서 또 재밌는 수업 또 우리 3분의 2 정도는 또 재밌는 수업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즐거운 주말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오늘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